자, 이번에는 두 비례정당 후보들 모셨습니다. 자, 한 분이 지금 막 달려오는 중인데 그러면 다 도착한 조국혁신당 먼저 신장식 후보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영 후보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한창민 후보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강유정 후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막 오시는 중입니다. 저 한번 잡아주실래요? 카메라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딱.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구가 돌아왔다. 그러고 보니까 네 분 모두 자, 도착하셨습니다. 이쪽으로 도세요. 이쪽으로 크게. 옆에 카메라 있어가지고 자, 쭉 도셔서 한번 걸치고 오셨어야 돼요. 한번 딱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미 입고 왔는데 저기는 퍼포먼스 한번 했어요. 쫙 하는 걸로. 자, 그 우연찮게도 네 분 모두 좀 뉴스공장에서 다 단골로 하시던 분들인데 예. 패널도 다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뉴스 공당 아니야? 뉴스 공당. 그래서 이거 선거가 끝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해뜬 날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해뜬 날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있는 각 상임위별로 주요 의제들을 한 번씩 국민들한테 알리고 쟁점을 정리해주는 그런 누구 마음대로 국회 상황실. 제작까지 하실래요? 네, 마음대로. 이제 NSC에서 해뜬 날 클럽까지. 네, 국회 상황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어제 발표됐던데 그 MBC 패널 조사 네. 보셨어요? MBC 패널 조사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25대 25. 거기 보면은 저는 가장 안정적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확한 게 패널 조사 같거든요. 여론조사 꽃 아니고요? 이 조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추적 조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 비례대표만 확대한 거 띄워주세요. 확대한 거 이거 말고 확대한 거 그렇죠. 자, 보니까 25대 21대 25 구도입니다. 현재 스코어. 여기서 이제 3% 이하 빠지고 나서 하면 여기서 한 2, 3% 좀 더 올라가겠죠?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면. 예. 왜냐하면 3% 이하는 버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투표하지 않는 분들도 버리고 그러면은 대체로 한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서는 27, 8 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은 한 24, 5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수치거든요. 50이 넘죠. 합쳐서 50. 합쳐서 50 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그 범진보 진영을 뭉치게 한 건 사실인 거죠.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주세요. 저희 말고 민주당에서 사실은 더 쳐줘야겠죠. 그렇긴 하죠. 네, 저희는 더불어민주연합 그렇지. 지역에 있는 저는 이게 민주당 너무 의원님들. 힘들어요. 이게 그렇지, 제일 그렇지, 힘든 그렇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네. 박수 쳐줄 곳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 조국혁신당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연동형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연동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한 달 내내 떠들었어요. 속상했어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그 1번 스피커도 이 비례로 가야 된다고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민당 주류가 병립형으로 넘어간다고 넘어갔어요 사실. 최고위원회도 병립형으로 간다고 넘어갔었고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결단을 하셨죠. 진짜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혼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결단한 거예요. 그 덕분에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 활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 민주연합에 박수 쳐줘야 돼요.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싸울까 봐. 그럴 리가요. 갑자기 왜? 그러면 상대당 칭찬부터 해볼까 한번? 살짝?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 선거 국면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고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조국혁신당이 분명히 이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언론과 기득권의 의도를 정면에서 돌파해준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이 지역에서 상당 부분 선전을 하고 특히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면서 큰 판을 흔들어준 역할을 했다. 맞다 그러나?
네. 밭트 그러나? 아니 여기서는 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또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요 지금 우리는 선거 운동은 30명하고 후보 25명 정도가 55명이 전부입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특히 저는 이제 경남북을 담당하거든요. 엄청 험지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아주 나쁘진 않고요. 가끔 욕설도 듣고 어제는 어깨빵도 살짝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로 그 만나는 민주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험지에서 수십 년 투쟁하신 분들이잖아요. 독립운동. 파란 옷만 보이면 예, 경북은 너무 보통 반가워요. 20년씩 운동하거든요. 예, 너무 네. 반갑고 그리고 우리 대표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거리에서 만날 때 진짜 거의 얼싸안을 정도로 반갑습니다. 근데 그 지역구 후보들하니까 예, 여기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네. 비례 후보들이에요. 근데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면 이 보수 언론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실 총선을 마련한 여러 조감도를 그리고 명확한 적을 그린 다음에 언제쯤 굉장히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계산이 있었다면 그 계산을 흐리겠고 말 그대로 힘을 어디에 집중할지를 모르는 그렇죠. 선거로 만들어 버린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산시켜버렸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그들이 지점이시죠. 스킬이 있고 여전히 공격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그 비상대책위원장부터 그리고 다들 지금 밥을 잘 지어야 될 상황에 되려 그 당황함이 다 된 밥에 윤석열 뿌리기, 다 된 밥에 한동훈 뿌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밥이 망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정청래 네. 의원을 평상시에 언어의 맙소사라고 부르거든요. 맙소사.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예, 언어의 맙소사라고 부르는데 언어의 마술사라고 가끔 느끼게 하는 거의 유일한 분입니다. 강유정 의원님. 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해내는지. 그래서 그 공격력과 말하자면 침투력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전체를 만든 게 이번 선거에서 자, 가장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배틀을 하고 들어가시죠. 저희가 요 멤버로 한두 번 더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점점점 부를 후보가 없어지고 있고요. 지금 네. 다들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막차 타고 오르는 거 아세요? 경북에서 막차 타고 올라왔다가 또 차 타고 내려가지고. 예. 그 배틀 그 긍정 배틀을 한번 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 활약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볼까요? 놀라운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검찰 정부가 어떤 모습인지 특히 선거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허둥지둥되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혼란상을 겪는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준 선거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부 없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벼락치기로 될 수 있는 세계가 이제 정치고 한편으로는 내공이 없으면 그 자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텐데 제가 대변인 논평에도 사실 썼습니다만 거의 그 정치에 단련된 근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사실 그 인바디라고 부르는 자기 체지방량과 근력 검사부터 하고 운동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쥐나고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근데 인바디 검사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계속 언어가 새고 있고 제가 해서 그 했던 말이 이제 언실금이 왔다. 말이 자꾸 언실금. 샌다. 왜냐하면 모든 실금은 근력이 약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병이라기보다. 그래서 그 근력 강화를 해주는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와 그리고 한편으로 당의 내부에 대한 전혀 학습 효과가 없이 그런데 최종적으로 옆에 누가 트레이너분이 계셔가지고 인바디라도 찍고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실수 연발 그리고 한편으로 정치 실험을 현장에서 하다 보니 그게 엄청난 지금 효과, 나쁜 부정적 효과를 주고 있어서 본인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선거를 망친지 스스로는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전혀 모를 모르고 거고, 있습니다. 네. 모를 거고 저는 이제 한동훈 윤석열 이 효과가 뭘 주고 있냐면 이제 보수적인 저희 고향의 어르신들이 뭐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도 너는 돼야지. 조국은 싫지만 너는 돼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대통령 52분 독백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철회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 얘기 했잖아요. 오늘 네. 전부 제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이중부정, 서초동 사투리입니다. 전형적인. 그러고서 이제 철회를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그렇죠. 그걸 보고 보수 어르신들이 화가 났어. 빡치죠. 아니 한마디로 이게 말하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한동훈을 욕하는 분도 있고 대통령을 이렇게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싸잡아서
아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지 탓 아니라고 남 탓 공방을 벌써 아직 선거가 일주일 남았는데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투표 못 하러 가겠대. 두 분이 예. 이 두 분이 이 트랙터로 막 박가리를. 그래가지고 저는 두 분을 나쁘게 말하면 속상해요. 파이팅. 근데 보면 이게 예견된 사태거든요. 예견된 왜냐하면 사태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걸 보인 사람을 대신하고 보완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견된 일이고 저는 말실수나 설화가 그냥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심이죠. 네, 본심이고 네. 이분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설득해 본 적이 없고 누구를 정죄하고 규정하고 이래 왔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루 전에 내 책임 아니잖아요 했다가 예. 다음 날 제 책임이에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게 자기 책임이 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저기서 쓴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들었겠죠. 선거 망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보수어른 니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엎질러졌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국면에서 김민석 그 종합상황실장인가요? 네. 예, 그 양반이 그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 교섭단체 숫자를 낮추는 거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서로 주고 이렇게 좋은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선거 이후에. 지금 선거 이후에. 20석인데 그걸 뭐 한 15석, 10석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조국혁신당 플러스 알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교섭단체를 조금 더 쉽게 구성할 수 교섭단체가 있고. 이쪽에서도 나오고 저쪽에서도 나올 수도 그럴 수 있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아니, 근데 결석으로 이제 민주당으로 이쪽에서 돌아가시는 일단 나와야 분들이 계시니까 민주당으로 들어가셔야 아니, 되는 분들이 민주당으로 안 계시니까. 돌아가고 그냥 교섭단체로 남기는 전략이 선거 위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자, 없죠. 그게 하나의 효과가 있고요. 네. 저는 더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봐도 책임 떠넘기기, 패배의 책임을 너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아니 너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 국민 앞에서 선거 지금. 끝나면 근데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원내 교섭단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조혜진 의원이 당선 안 되겠지만 만약 조혜진 의원이 당선이 된다 쳐봐. 그러면 반윤 의원들이 하나의 교섭단체로 계속 있을 거냐. 저는 그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바로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할 겁니다. 대통령한테 탈당을 저희는 요구하든 지금 자기들이 나와서 뭘 좀 하든. 더 그 더불어민주당 말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좀 더 알려야 되는 우리 막중한 얼마나 책임도 좋은 후보들이 지고 있는지 있고. 우리를 그럼요. 봐라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그래서- 나는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을 대차게 까는 걸 네, 대차게 일단은 비판하는 거야. 말 조심해야 돼. 한동훈은 어떤 상황이 나오든 사라질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읍소를 하는 거다. 딱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박준신의 시 중에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지금 지어주는 밥 선거판에서 잘 지어다가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여당이 망치고 있는 밥들이. 근데 여기서 그 이후의 전국이라는 건 저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지금 저질렀던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실수들 그리고 대통령실이 51분간 독백을 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 일들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오늘도 수많은 일정들을 소화해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책임 없어요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혹시 제가 말 한마디라도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이 30분들이 너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혹여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까 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마음을 유추해서라도 오늘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데 저는 일단 힘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에게 네, 같이 네. 지금 거의 혼자 각자 자기 많은 역할을 분들 하고 너무 있겠죠. 열심히 하고 네. 있거든요. 지금 각자의 영역에서 준비했던 공약,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공중파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비례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삼지대의 돌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셋 컷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노출될 필요가 없죠. 최강의 맞아요. 연합적
연합군으로서 우리 진보 정치와 민주 정치가 얼굴 봐, 만나는 저 억울함을 보세요. 아니 정말 그 좋은 분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보물이 국민들한테 갔을 것입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나왔던 그 공보물을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면은 아, 우리 브라운관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더 개혁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무수한 삶들이 22대 국회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분들한테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한테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꼭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서 전문가로 나왔잖아요. 근데 전문가로 나오면서 제가 지금 그 대표께서 얘기한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믿어라, 변한다 라고 했지만 내 속에는 냉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변한다고 아무리 들었지만 한 번도 변한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가들, 기존의 정치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꾼다고 해놓고 오히려 장애물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조국혁신당은 그 정치 효능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고 바꿀 거고요. 그 정치 효능감을 위해서 제가 전문가에서 지금 정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신장진 변호사님은 더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변호사님이 아니라 후보님은. 더 짧게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유정 후보님한테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어제 제가 그 한 분의 텔레그램을 받았어요. 텔레그램 받았는데 야구 전문 기자가 네.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냈어요. 박동희 기자 혹시? NCND입니다. 네. 연말에나 알 수 있는 올해 최고 이변을 사람들은 4월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의 혁명적 약진과 한화의 우승 도전입니다. 한화 99번 유현진, 조국혁신당은 9번. 우리 강유정 후보님한테 마지막 마이크를 드려야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노출 기회가 한 100배쯤 되죠 지금.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저는 조국 혁신당에 가 계신 지지자분들 저도 지지합니다. 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 물론 공장장께서 많지 않다고 말했지만 분명히 이 민주당의 역사와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의에 충분히 동의하시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어진 진영이 벌써 갖춰졌다면 저희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는 읍소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읍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그 아무런 내공 없이 만들어진 당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 한창민 후보 국회 같이 가야겠습니다. 이 한창민 후보를 보면서 정말 많은 저는 정치적 감동이란 걸 받았고요. 저도 최근에 그 51분 대통령 담화 이후에 이제 대변인 성명을 써서 그 나름의 할 일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아 이런 거구나.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정말 열심히 잘해내고 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게 지금 사실 생각보다 지금 선거에서 문화예술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이 의젓한 든든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마음 정하지 않으신 분, 집토끼 분들, 조금 미안하신 분들 많이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걸칠게요. 저희가 간절해서 그래요. 10초만 걸치세요. 네. 여기 더불어민주연합에 강유정도 있고 한창민도 있지만 13번에 임미애도 있고 그 다음에 정당에서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던 14번의 정으로도 있고요. 사회적 정의를 지켰던 16번의 최혁진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제대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여기까지 국회를 하겠습니다. 만들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또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